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M4 세대와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또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4.29 LA 흑인 폭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이자 극작가인 T.S. 엘리어트가 쓴 서사시 The Wasteland, 황무지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이날 라디오에서는 로드니 킹 사건의 무죄 판결 소식에 분노한 흑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거의 모든 길이 폐쇄가 되고 건조한 도시를 태우는 불길과 함께 검은 매연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지속된 LA 폭동은 흑인들과 한인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물리적인 사태로 확산된 유혈 사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폭동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1년 3월 3일에 과속으로 질주하던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혐의로 체포된 5명의 백인 경찰들에 대한 배심원 재판 결과가 1년 만에 무죄로 나오자 이를 반발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배심원 판결이 나온 첫날 오후 6시 30분경에 플로렌스와 노먼디 애비뉴 상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백인 트럭 운전사를 흑인들이 끌어내린 뒤에 폭행을 하면서 LA 폭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LAPD 국장이었던 데럴 게이츠는 보고를 받았지만 기금 모금 파티에 참석하느라고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타운 대신에 백인 지역인 베버리 힐즈 지역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흑인들의 방화와 약탈 행위가 극렬해지자 윌슨 주지사는 2,000명의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폭동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한인타운에는 나중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LA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종차별이었습니다. LA 폭동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한인 청년 1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사망을 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집계된 재산 피해액을 살펴보면 약 7억 원, 7억 달러 정도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인들이 입은 피해액입니다. LA타임즈 기자로 활동했던 존 리시는 폭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LA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은 한인 상념들의 고객과 업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면서, 그러나 만약에 고객과 업주가 흑인과 한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건은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UCLA 사회학자인 데릴 헌터는 언론들은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 간의 진정으로 서로 돕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도하는 데는 무관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흑 갈등만을 기사화한 점에서 미디어는 한흑 갈등을 충돌시킨 공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엘더는 한인 사회가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흑인 사회와 여러 차례의 미팅을 가진 노력 자체가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인 갈등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집착은 마치 한인 상인들의 문화적인 무지가 이 지역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UC 리버사이드의 교수는 LA타임즈는 한인 업주들을 무례하고 흑인 사회를 착취하는 자들로 묘사한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한인 업주들을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묘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UCLA의 한 교수도 LA타임즈는 한흑 갈등을 항상 인종 문제로 보도하면서 이를 문화 차이의 탓으로 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언론은 이 두 개의 무지한 인종들 간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마치 이를 즐기는 듯 했다라고 말하며 백인들만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한인과 같은 새로운 이민자들도 인종차별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악감정을 한인들에게 돌려버렸다는 점입니다. 1992년 3월 3일 비디오로 녹화된 사건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LA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가 보았던 비디오 장면이 로드니 킹 사건이었습니다. 흑인들을 분노케 한 사건은 로드니 킹 사건만이 아니라 2주간 간격으로 발생한 한인업주 가게에서 발생한 흑인 소녀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3월 16일 흑인 10대 소녀 나타사 할린즈 양이 한인 리커 스토어 업주인 조순자 씨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 집행유예였습니다. 흑인 사회는 이 판결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순자 씨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흑인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민권 운동가인 데이빗 호로위츠는 다른 면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두순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3년 동안 한인 상점 주인이나 관련자들이 37명이나 강도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언론들은 단 한 건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흑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두순자 총격 사건을 이용해서 한인 사회와의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이론가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어린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변명할 수 없지만 그 사건으로 한인 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청은 학교에서 LA 폭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교과과정에 LA 폭동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흑인과 라티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마지막 보루였던 사우스 LA 지역마저 라티노에게 뺏기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자신들의 피로 만든 민권운동의 성과가 라티노 이민자들에게 넘어간다는 데 불만이 많습니다. LA 폭동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가 발화점이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한인들에게 몰렸듯이 흑인과 라티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지대에 위치한 한인들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가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인종 갈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이런 일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중을 받는 길은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한인의 미국 사회 정착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미주 한인 이민 113년 역사상 최초로 한인 1.5세인 데이비드 류 씨가 LA 시의원에 당선된 일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166년 역사의 LA 시의회의 첫 한인 입성이며 1986년 중국계인 마이크 우 시의원에 이어서 29년 만에 탄생한 아시아계 시의원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일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한인들은 지난 4.29의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더욱 응집하고 또 결속해서 연방 상원의원, 주하원의원, 시장, 시의원들을 배출해내는 정치력 신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사실 1세들은 코리안인임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이제는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2세들은 어메리칸 앞에 코리안을 붙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1세와 2세와 3세가 어울려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4.29 LA 폭동 이후에 살피게 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계는 이민 초기에 교회가 100개였는데 지금은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멕시코에는 현재 이민 3세가 약 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코리안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져 버린 데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하와이 초기 이민 3세들의 세계에서는 현재 여기 한국 사회에 없는 문제들이 점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다면 우리 이민 한인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민 신학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들은 4.29 LA 폭동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좌절의 쓰라림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또 결속된 힘을 가지고 계속적인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LA에서 한 형제로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대로 든든한 뿌리, 모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이민의 긴장 속에서도 우리는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면서 다인종 간 열린 대화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변화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미스터 김은 LA 폭동을 통해서 다민족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할 수 있었고 다른 인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인회계사 CPA가 된 미스터 김은 흑인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유난히 흑인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것도 LA 폭동이 가져다 준 개인적인 작은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콜 씨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나 또 치매나 희귀병이 아니라 서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평화는 협박이나 무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미소 짓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필립스 마르티네즈 목사는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자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뜨리고 부정한 여인에게 다가가 관용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29 LA 흑인 폭동은 미주 한인 이민 113년 역사 중에서 제일 큰 시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지금은 이런 유태인의 교훈을 신중히 경청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